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정상이어서 당뇨 진단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직후에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혈당 스파이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오늘부터는 이 혈당 스파이크 잡는 그 식사법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혈당 스파이크 뿐만이 아니라 이미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 100에서 126까지는 내당능 장애라고 했죠. 126 이상,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어갈 때 당뇨 진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복혈당이 100 미만,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이 정상이다. 그런데 이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식후 1시간 혈당, 최고 혈당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식후 2시간에 140이지만 식후 1시간에, 즉 최고 혈당이 200, 300을 찍고 내려온다면 이것은 이미 내 혈관을 손상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망가진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최고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그 의미하는 것은 향후 당뇨병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서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 당뇨인들의 그 인슐린 저항성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최고 혈당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 최고 혈당이 200을 넘어가지 않는 게 1차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안전한 단계, 즉 3년 이내에 내가 당뇨로 갈 확률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최고 혈당을 145 미만으로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식사를 하고 나서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미 혈당은 오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대략 1시간쯤에 최고 혈당을 찍고 그리고 이제 점차 감소해서 2-3시간이 지나면 식사 전 혈당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후 2시간 혈당을 재고 내가 140 나왔다 이렇게 안심을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의 혈당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9월 20일 날 측정했을 때 그 식사 전에는 98이 나왔었는데 식후 40분에 170이 나오고 식후 50분에 233이 나와서 제가 거의 기절할 뻔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식후 120분이 되면 130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를 한 번 더 보면요. 식후 2시간에서는 내당능 장애에 있는 사람이나 정상 혈당에 있는 사람이나 거의 혈당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저는 내당능 장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복혈당이랑 식후 2시간이 정상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식후 2시간에는 130으로 지극히 정상이죠. 자, 그런데 식후 1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정상인 사람들은 160, 145 그 미만 내에 머무르는데 이제 내당능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 180, 190, 200까지 올라갔다 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내당능 장애가 아니어도 이 단당류라든지 이런 단 것들 위주로 많이 먹는 사람들, 인스턴트 음식들 많이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뾰족하게 혈당이 팍 치솟았다가 내려올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먹었던 그 식단을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당뇨가 왔다, 아니면 내당능 장애가 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있다, 이러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인 채식 위주로만 가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또 소식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또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밀가루 음식은 먹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뇨에 있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내당능 장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채식 위주로 가다 보면
오히려 살이 너무 빠지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근감소증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혈당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히려 근육량이 빠져 있으면 혈당 조절이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에 내가 어떤 식사법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직접 한번 공개해 볼게요. 자, 잔치국수를 제가 먹었는데요. 좀 시작부터 이상하죠? 혈당, 그 식후 혈당에 그 치솟는 걸 막는다고 하면서 국수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이제 국수를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는 국수라든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막 이런 스트레스 굉장히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안 받고도 이 혈당 스파이크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다. 또는 내당능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내당능 장애에서 채식을 하더라도 너무 막 그 샐러드 강박증, 뭐 샐러드를 중심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50대, 60대에게 접어들면 사실 그 샐러드 먹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샐러드라는 것이 거의 생채소로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혈당을 안 올릴지는 모르지만 또 소화장애를 일으킬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먹는 한식 스타일인데 그 범위 내에서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법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혈당 안 오르고 잔치국수 먹는 방법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식단이 좀 화려하죠? 혈당을 안 오르게 하겠다 해놓고서 이제 너무 푸짐하게 먹는 거 아닌가 이제 싶을 텐데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왼쪽이 그 갓김치예요. 제가 이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름대로는 식단을 잘 이렇게 건강한 음식으로 먹는다고 해왔는데 왜 혈당이 많이 올랐을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을 너무 적게 자고 그리고 밥을 빠르게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바로 이 혈당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의 변화가 조금은 더 필요할 텐데 좋아하는 그 김치를 먹더라도 이 김치류들 중에서 혈당을 좀 덜 올리고 이 췌장 기능에 도움을 주는 김치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췌장에 도움되는 것으로서 이 브로콜리와 양배추, 정무 이런 설포라판 형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채소들 또는 그런 새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설포라판을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십자화과 식물 중에서 김치를 좀 선택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물론 무나 배추도 십자화과 식물이긴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매운맛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채소 갓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갓김치를 이제 즐겨서 이렇게 먹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그냥 김치 스타일로도 담고 또 물김치 스타일로도 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먹고 있고요. 그래서 갓김치가 있고요. 콩나물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이게 고구마 줄기를 나물처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추를 초절임을 한 건데요. 이렇게 초절임을 할 때에 대부분은 간장, 식초, 설탕을 거의 1대1대1 비율로 하거든요. 그런데 설탕은 이제 제하고 간장과 식초만을 이용해서 만든 초절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그 오이와 부추를 이용한 그 겉절이 스타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생채 나물 좀 있고요. 자, 계란지단이 눈에 띄죠. 그런데 계란이 그냥 계란만 하지 않고 안에다 김을 2장이 나눴어요. 제가 김밥을 하면서, 활력김밥을 하면서 그때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김에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든지,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 혈당을 오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슐린의 저항성을 없애는 그런 작용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김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을 이제 넉넉히 넣고 파라든지 이렇게 채소들을 아주 잘게 다져서 넣고 이렇게 해서 계란지단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국수, 오늘의 주 메뉴죠. 근데 국수 색깔 자체가 보니까 조금 덜 이쁘죠? 하얀 국수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 통밀국수로 했어요. 이거는 제가 뭐 혈당 스파이크를 발견하기 이전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먹었었는데, 우리밀은 거의 이제 농약이라든지 중금 그 방부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밀 통국수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위에 보면 고명이 굉장히 많이 얹어져 있죠. 여기에 뭐 호박이라든지 당근 그리고 부추도 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버섯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계란도 거의 한 개 분량이 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잔치국수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것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는 이것을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식사 패턴에서는 되게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을 이것저것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밥은 좀 제쳐두고 여기에서는 이제 국수를 뒤로 제쳐두고 여기 고명으로 얹어진 그 버섯과 그 다음에 이제 당근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부추라든지 이런 거 나물을 먼저 먹은 거예요. 그리고 반찬 중에서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와 이 콩나물을 굉장히 심심하게 한 거예요. 짭짤하게 해서 한두 개만 먹어도 반찬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젓가락씩 이렇게 먹어도 짠맛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심심하게 그렇게 나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수를 먹기 전에 이렇게 고명을 먼저 먹고 그리고 계란찌단, 콩나물 그리고 이거 고구마 줄기 나물 이런 것들을 그냥 천천히 한 15분 정도에 걸쳐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먹어보니까 최소 한 10분 이상, 15분 정도는 그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서 이제 국수를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먹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 그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에 맞춰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채소랑 단백질을 먼저 먹고 나서 이게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 섭취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채소와 단백질로 포만감을 주는 것 그 외에도 물론 이걸 먼저 실컷 먹으니까 이제 포만감이 생기겠죠. 그런데 음식에 의한 포만감 외에도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이 포만중추가 작용을 해서 이제 이게 배부름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빨리 먹는 사람들은 많이 먹어도 포만감을 별로 안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먹으면 이게 포만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채소와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식이섬유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식사 패턴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과 이제 여러 가지 나물들을 고명을 먹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국수를 이렇게 많이는 아니었는데 실제적으로 다는 못 먹었고요. 너무 배가 불러서 반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국수를 이제 맛있게 먹었고요. 그랬을 때 공복이라기보다도 식사 직전에는 이제 혈당이 90이었거든요. 그런데 식후 50분, 1시간, 식후 뭐 70분 이렇게 이제 제가 시간별로 이렇게 재봤어요. 그랬더니 식후 1시간에 최고 혈당이 118을 찍고 그 밑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 최고 혈당 233까지 올라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식후 최고 혈당이 118까지 내려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충분히 이제 이 식사법만 가지고도 이 내당능 장애 또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르는 것은 막을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국수를 먹고서도 혈당이 많이 안 오르는데 그럼 평소에 국수를 먹지 마라, 라면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할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 답이 나와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잔치국수를 먹을 때 라면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반찬을 여러 가지 내놓고 드셨었나요? 아니죠. 잔치국수나 라면에는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김치 하나 또는 단무지 하나 이렇게 놓고 드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국수를 먹을 때 실제로 그 당지수라는 게 있죠. 똑같은 그람수를 먹었을 때
이제 혈당을 얼마나 올리느냐 이것을 당지수라고 하는데 실제로 밀가루가 면 음식이 쌀밥보다는 오히려 당지수가 낮아요. 혈당을 더 많이 오를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소에 밥을 먹을 때에는 밥과 반찬들을 같이 먹는데 그런데 국수를 먹을 때에는 딱 국수하고 단무지만 이렇게 먹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는 식이섬유나 단백질의 섭취가 없이 그냥 탄수화물만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이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 얼마든지 이 면 음식도 즐길 수 있다. 오늘 이런 힌트를 드립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제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식사법 또는 식단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합병증이 올까 염려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몇 년 전으로 이렇게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뇨는 아니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그 현상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뇨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고민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